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AI가 또다시 발생해 오리 수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AI가 토착 질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용역업체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병원 측이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AI가 또다시 발생해서 오리 수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AI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토착 질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틀 전 천여 마리의 오리가 집단 폐사한 전남의 한 오리 농가.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고 필수 차량들도 꼼꼼한 방역 작업을 거칩니다. 그 농장 다닌 차가 이 길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 차량 같은 거 통제만 해요, 저희들은. 폐사한 오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와 인근 농장의 오리 3만 5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해당 농가 반경 10km 이내로는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AI 발생 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20일 만입니다. 대부분 겨울철에 발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높은 기온 속에 AI가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서 더 이상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방역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의 고병환성 여부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 최근 전남의 AI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발생을 계기로 또다시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도 소방 헬기가 도지사의 전용기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3년 동안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소방 헬기를 지원한 사례는 모두 26건이었고 이 가운데 12건은 도지사가 이용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비긴급 지원 사례가 28건이었고 홍보 영상 촬영이나 취재 지원을 위해 소방 헬기를 활용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청사에서 나주 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전력거래소 신청사는 지상 9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300여 명의 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한 기관은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7만 명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이나 KTX 개통, 아시아 전당 개관 등을 활용해 민간 부문에서 1만 명, 공공 부문에서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나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노사민정위원회나 경제계 등 범시민단체와 소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반영키로 했습니다. 국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원전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빛 원전에 조사단 5명을 급파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한빛원전에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빛원전은 지난 8월 분석 오류를 무시하고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방사성 폐기물 배출을 승인하는 업무 등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대신 하게 하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면 주요 업무 내역과 원전 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원전의 보안 허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방사성 관리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 직원이 대신하도록 자신 아이디를 제공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조사와 더불어
한수원에게도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원전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3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광주는 22.6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5.9명 적은 것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지역 정신보건 체계를 확보하게 갖추고 자살 예방센터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잇따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염전업주 47살 홍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주 48살 한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으로 55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당초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광주고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달 22일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11월 6일 조정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은 조정이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미쓰비시 측은 조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측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5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이달치 요양급여를 끊는 등 실질적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병원을 옮기라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보호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갑자기 연락 오니까 당황스럽죠. 우리는 믿고 있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과 광주 효운 요양병원에 대한 실질적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두 병원들이 지급을 청구한 요양급여 8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겁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줄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법정 판결도 난 것도 아닌데 수사 결과만 보고 지금 우리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다른 모든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직원과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급여 지급을 보류한 판례가 많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병원 모두 의료법상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법인을 위장해서 지금 만든 요양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양기관을 틀어서 저희가 이제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은 아니죠. 하루 만에 장성 요양병원에서는 100여 명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140명이 남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618억 원의 환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무리한 조치라며 역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와 보성 다향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각각 담양과 보성에서 열립니다. 남도의 맛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지난 20년간 순천 나간읍성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시군 공모를 거쳐 담양 중록원에서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남도 음식의 역사와 명인들의 음식 솜씨, 계절별, 지역별 음식들을 볼 수 있고 시식 행사와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보성 다향제에서는 차맛 콘테스트와 녹차 음식 시식회, 차 만들기 체험 등이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첨단 문화 기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2014 광주 에이스페어 행사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레 28일까지 전 세계 40개국 420여 개의 문화 콘텐츠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행사 기간 동안 3D 프린터 체험 행사는 물론
20여 명의 만화 작가들이 참여하는 웹툰전과 e스포츠 대회 등 풍성한 문화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광주 지역 병원들이 고려인 마을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광주 아이퍼스트 아동병원과 미즈피아병원, 신가병원과 빛고울 안과 등 병원 4곳은 고려인 마을 주민지원센터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국내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의 40에서 50%를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연해주 한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시베리아 횡단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번 사진전에서는 전남대 학생과 광주시민 33명이 13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연해주 항일 유적지 등 모두 100여 장의 사진이 선보인 전시회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고흥군이 수십억 원을 출자한 농업법인이 연간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서 정관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고흥군은 조례에 보장된 조사 관리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수년간 20억 원이 넘는 지원금만 퍼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16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고흥 모 유통회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은 16억 7천만 원. 시설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관평가에서는 간신히 D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실적은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쳐 당장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사업 실적으로 존폐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지분율 44%의 최대 주주인 고흥군은 경영상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영의 상태에 대해서 전부 보고할 수 있고 구조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정관에. 예. 경영 상태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가 1년에 몇 번씩 보고왔습니다. 저희들의 보고를 받는 건 없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관도 무시하며 수년간 다른 지역 농산물까지 손을 댔지만 이에 대한 제재도 전혀 없었고 결국 16억 횡령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회에 참석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 빨리 시정 조치하라.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줬으면은 업체에 대한 조사와 감사, 경영 지도 등 광범위한 권한이 고흥군에 보장돼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전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주로서 무슨 관리 행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가서 우리 거기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볼게요. 출자금 38억 원을 포함해 고흥군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모두 60여억 원.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전형적인 구태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조선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조선대 서재용 총장은 기념사에서 민족 지도자 육성이라는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그동안의 시련과 영광을 제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각종 포상과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올 2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대출받은 학자금의 1년치 이자 전액으로 광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광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고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광주은행 본부장 출신인 정석주 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광주은행 부행장 출신의 후보자를 제치고 이사장직에 올랐으며 다음 달 1일에 임명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 씨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고 6.4 지방선거에서 윤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 내정설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들은 이슈화되는 뉴스와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열린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알맹이 있는 살아있는 뉴스와 토론을 위해 소재 발굴과 형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희망인물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소재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집으로 방송되는 특집 다큐 김필래와 희망 대토론 5부작, 희망 릴레이 강연과 정율성 동요 합창제 등을 통해 광주 MBC가 시청자들을 향해 새롭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국제 몬트리올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화제가 된 영화 순천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영화 순천은 순천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칠순의 어부 윤우숙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순천만의 사계절과 인간의 삶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와이드앵글 부문을 수상했으며 여야 대치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지난 20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이 영화 시사회를 함께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교사들이 광주에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평화재단 등의 초청으로 광주에 온 조선족 교사 20명은 4박 5일 동안 머물며 독서교육과 언어교육, 문화체험 등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시교육청은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민족학교와 교육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4년째 교사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을 만끽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안개와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옅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거리가 어제 평소보다 절반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가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의 기온은 18.1도로 이렇게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 시각 영광 16도, 광주와 담양 18도, 화순과 구례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과 장성 26도, 광주와 나주, 화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나들이 가시기 좋겠고요. 당분간은 큰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